여기 또래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과 온갖 무시를 당하는 유럽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유럽인 여학생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아르헨티나는 그리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로는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20년 만에 사상 최하인 57.4%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제가 그리 안정적인 편도 아닙니다. 당연히 치안도 안 좋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한국에 온 뒤에 안 것이지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동안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살던 나라가 빈곤율이 57.4% 찍기는 했지만 저는 매우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저는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에든 있는 것이라고 배우면서 살았고 저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삶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들의 오만함에 물들어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저를 바꾸었는지, 또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부잣집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였어요. 정치인, 기업인들의 자녀나 미국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자식, 대대로 부자였던 집안의 자제 등등 학교에 가서 너네 아빠 뭐 해? 라고 물어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도 높았죠. 교육열이 한국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부를 이으려면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부유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교양과 지식은 필수이기 때문에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상류층이나 귀족들이 받는 수업을 듣고 오기까지 했죠.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특강을 하러 오기도 했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최고 학력, 해외 유명 대학 졸업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즐거웠어요. 이런 학교에 다녔었다고 한국 친구들에게 말하니 몇 가지 한국 드라마를 알려주더라고요.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돈이 많은 학생이 돈 없는 학생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주를 이루던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모두가 부잣집이었고 모두가 쟁쟁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좋은 친구들, 평생 갈 친구들만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은 유학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라고 할 곳이 없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그저 그런 대학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대학을 안 보내면 사업을 물려받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면이 안 서니 당연히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유학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줄을 이뤄서 운영되는 것이었는데 학생들 중 8알은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부모님의 결정에 순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충격적인 결정을 듣고 나니 도저히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의 동아리와 같은 의미의 클럽 활동이나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표정은 희죽거렸고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한국이 어딘지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들어본 적은 있어. 근데 그건 왜 물어?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배꼽을 잡으며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폭소했어요. 한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들어본 적만 있으면 안 될 텐데.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모두 그 아이를 미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의 표정을 읽었는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너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알고 있니? 다른 친구들도 잘 모르는 눈치였죠. 그런데 한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공산국가 아냐? 모두가 토끼 눈을 뜨고 웃고 있던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왜 그런 나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공산국가라니? 그 아이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를 하더니 그 나라가 공산국가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모두가 그 친구의 뒷말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마저도 궁금했죠. 글쎄 그 나라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래. 그 아이는 이렇게 외쳐놓고 또다시 낄낄거리며 웃었는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연하죠. 앞뒤 없이 들어오더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를 아냐고 물어보는 것도 모자라 원치 않는 정보까지 제멋대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 중이던 공산국가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순간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더니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그 나라로 유학 간다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꽂혔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죠. 뭐라고? 내가 그 한국이란 나라로 유학 간다고?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친구는 비아냥대며 말했죠. 공산주의 국가에 전쟁 중인 곳으로 대학을 나 같으면 거길 가느니 차라리 대학을 포기할 것 같네. 너 부모님이랑 혹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딸을 한국에 보내는 게 이해가 돼?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로 유학을 간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 다른 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너 원래 프랑스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 맞아. 엄마한테 나는 프랑스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 놨었어. 분명 들어주실 거야. 한국은 무슨 한국이야. 너가 분명 잘못 들은 거겠지?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당장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는 저의 그런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게 소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질까지 더해서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알게 될걸? 내일 두고 보면 알겠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일부가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아닐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니까요.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 저에게 부모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라는 말씀이셨죠.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놀라 부모님께 물었죠. 제가 한국을 간다고요? 엄마,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나라고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부모님은 그게 무슨 문제냐는 듯 무덤덤하신 표정으로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들었으니 된 게 아니냐며 저의 반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그 나라가 친구들 말로는 되게 위험한 곳이라던데 두 분은 제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제가 거의 울다시피 이야기를 하니 엄마는 저를 보고 적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다면 좀 찾아보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니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전날 제 한국 유학 사실을 떠들어댔던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속닥거리며 대화 중이었고 어제만 해도 저를 위로하던 친구들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 걸 보고는 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야, 내 말이 맞지? 내가 말했잖아. 너 한국에 갈 거라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계속 비아냥대며 말하더군요. 너네 집 혹시 망한 거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나라에 자식을 보낼 리가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봐봐. 너네 집 혹시 진짜 망한 지 꽤 된 거 아냐? 다들 대놓고 웃지는 않았지만 킥킥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렇게 돌변을 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오글거려서 못 봤던 한국 드라마나 지금 이곳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의 막말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유학을 왜 후진국으로 가는 거야? 가서 기아 체험이라도 하라는 건가? 아, 그 나라 전쟁 중이라고 했지. 가서 전쟁 기술이라도 배우라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군대를 가야지. 너 설마 부모가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갈 건 아니지?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건데 할 수 있겠어? 나라면 거기서 총 맞고 죽을 바에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 아, 미안. 너네 집 망해서 비행기도 없지? 우리 집 경비행기라도 빌려줄까? 그래도 같은 학교 다녔었는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저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작정한 것도 힘든데 초, 중, 고를 함께 나온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한국에 가기 싫다고 울며불며 난리를 쳤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엄마, 아빠, 다른 애들은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데로 가는데 나만 왜 한국이에요? 아시아로 가야 되면 차라리 일본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설마 우리 집 정말 망한 거예요? 부모님은 이럴수록 저를 빨리 보내야 된다 생각하셨는지 유학 준비를 서두르셨고 저는 일주일도 안 되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울면서 일주일을 지내느라 뭘 알아볼 시간도 없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는 내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상해 봤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녹물이 나오는 수전, 굶주림에 구걸을 하는 어린아이들, 책에서 본 전쟁터의 모습이었죠. 하늘은 잿빛일 거고 퀴퀴한 탄약 냄새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본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내내 어리둥절함을 숨길 수 없었어요. 뭐지? 하면서 걸어갈수록 공기가 쾌적해졌고 공항은 청결했으며 안내해주는 직원들은 영어가 유창했을 뿐만 아니라 3개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엘리트들이 가는 길마다 깔려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출국장에 나가니 저를 마중 나온 유학원 관계자가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머리나 옷이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끔한 모습의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피부가 깨끗한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슈트를 빼입은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격식 있는 모습이었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저는 그 사람이 준비한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는데 밤이 깊어 뭔가를 보지는 못했고 관계자를 통해 제가 서울대학교라는 곳을 가게 될 것이며 그곳이 한국의 최고대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최고대학이라 봤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국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언어와 문화 배울 생각 없는데 라고 말이죠. 제가 도착한 호텔은 예상과 다르게 무척이나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놀랍진 않았어요. 아무리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돈 많은 관광객에게 보여줄 고급 호텔은 필요하니까요. 긴 비행에 지쳤는지 까무룩 잠에 들었고 저는 다음날 아침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호텔 밖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었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은 없고 세련된 건축적 디자인은 물론 번쩍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는 잘 닦여 있었고 멀리서 봐도 도심의 조경도 좋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솔직히 놀라긴 했으면서도 내심 호텔 주변이라서 특별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학원을 통해 경험해본 지하철은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최강국인 미국의 지하철마저도 지저분하고 쥐가 들끓었는데 후진국이라는 한국이 월등히 좋았어요. 사람들의 시민의식 또한 남달랐습니다. 전쟁에 시달려서 지저분한 사람들이 구걸할 줄 알았던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로 매너 있었죠. 가장 놀랐던 건 노인과 아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였습니다. 보통 레이디 퍼스트라고 해서 여자들에게만 이런 매너를 베푸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본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본인 이익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나 자신보다 약자에게 더 편하고 나은 것을 양보하더라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점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없는 것이었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대체 그 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진 한국인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리수거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밖에서 쓴 플라스틱 컵을 집으로 가져와서 물로 깨끗이 씻어 분류해버렸습니다. 종이, 스티로폼, 비닐 등 모든 걸 분리하고 병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같이 있다면 그걸 따로 분리까지 하더라고요. 귀찮지 않으냐 물었더니 한국인들한테 이건 생활이라서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나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웠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는 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해.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 분리수거를 하는 곳은 독일이 유일했어요.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독일도 이 정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땅도 작지. 쓰레기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매장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한국인들의 터전에도 악영향이 갈 거야.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어.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건 알지.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려는 거야. 누가 이런 나라를 두고 공산국가니 전쟁국가니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과도 달랐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도 달랐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투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말이죠. 학기가 시작하기 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별거 아닌 대학이라 생각한 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서울대는 저명한 학자들을 수없이 배출해냈고 학생들의 수준 또한 상당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 저절로 밤을 새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기 중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식이 넘치고 대단한데도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다니 저는 죽어도 한국 학생처럼은 못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진들은 또 어떻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이나 교수가 많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에서 초빙해 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거의 90%가 한국인 교수님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푹 빠지게 만든 건 한국의 술 문화였습니다. 제가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1교시 수업을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학생들이 땡땡이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역시 한국 학생들이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잘 못 놀 거다 라는 말은 한국에서만큼은 허용되지 않은 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 학기를 알차게 보냈어요. 공부하랴, 언어 배우랴, 친구들이랑 놀랴 너무나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쾌적한 환경, 좋은 사람들, 훌륭한 교육 등등 빠질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쯤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비아냥대던 친구였죠. 안녕. 너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살아는 있는 거지? 근데 거기 정말 전쟁 중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최소한 알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한국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뭘 이렇게 물어보니? 라고 맞받아쳤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는 것 마냥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너무 평화로운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군요. 오호,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 직접 방문해봐도 되겠니? 그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좋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연락을 한 친구를 비롯해서 제가 한국에 유학을 간다고 떠벌렸던 아이, 저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은 정말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무섭다면서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웃기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올 만큼 용기가 대단하구나? 아님, 전쟁의 무서움을 이길 만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니? 그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가 초대한 호텔 라운지에 올 때까지 그 아이들이 무엇을 봤는지요.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의 곳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지하철, 한강, 배달문화, 음식, 한국의 술문화,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한국에 온 지 3일째가 되자 그 친구들의 입에서 진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으로 유학 간 친구였어요.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영어 수업이 있으면 뭐 해?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발음으로 대화하는데 나 그래서 일본인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다음은 저에게 비아냥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프랑스로 갔었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만만치 않아.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고 프랑스어를 못하면 바로 무시해버려. 식당에서 프랑스어로 주문하지 않았다고 쫓겨난 적도 있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류층 대우를 받던 사람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니 속이 쓰릴 만도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제가 한국 친구들을 만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정말이야? 사실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봤었어.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잘생겼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모는 모르겠지만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깔끔하게 단정하려고 노력해. 여자든 남자든. 너희 여기에 올 때까지 봤던 한국 사람들 중에 스타일이 별로였던 사람이 있어?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 유일한 나라일 거야.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했지? 너희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니. 빈부격차는? 한국은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낸 나라야.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 난 한국에 올 때까지 아르헨티나에 대해 잘 몰랐어. 한국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가 동경해야 하는 선진국이야. 누구 하나라도 반박할 법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주변국들의 평가를 들었겠죠. 저는 친구들이 돌아가기 전날 친구들에게 한국 유학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창피한지 다 같이 있을 때 묻지는 못하더라고요. 한국을 무시하고 저를 조롱한 게 있으니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냐고요? 전혀요. 솔직히 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완벽한 복수를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다음 학기가 시작될 텐데 여전히 한국 유학에 관해서 물어오네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달라는 말과 함께요. 물론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겠지만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냥 이유 없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지난 날이 후회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 상류층에 있던 친구들이 각기 다른 유학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